네, 5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주식시장 지난밤 뉴욕에서의 급락세에 오늘 여진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컨디션 조절은 이분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하는 세 가지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세계 상위 5개 대기업의 자산 총액 순위가 SK로 인해 1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를 양 날개 삼아 도약한 SK,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추진을 공식화하자 이동통신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에도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내려놨습니다. 찬란했던 1위의 삼성, 반도체 순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16년 만에 2위 등극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SK가 6년 만에 2위로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이게 2위에 올랐는데 2위로 올라간 SK의 투심은 뭐였을까요? 이번 이 2위라는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으로 2위가 됐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뭐 승부수라고 하면 세 가지를 띄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첫 번째는 일단은 다들 아시는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와 이제 바이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부터 해서 SK 하이닉스의 역대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실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자산 가치를 올려왔었고, 특히 뭐 배터리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상장이라든지 SK IET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그 계속적인 신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좀 외형적인 몸집을 키워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코로나 백신 수혜에 대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백신 위탁 생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실적들을 가져오고, 이런 부분에서 그 기업의 이제 외형 가치가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SK 전체 지주가 2등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SK 등극의 비결은 아무래도 반도체와 배터리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의 미래 먹거리의 경우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 가지 섹터 중에 조금 더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그런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현재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봤을 때는 일단 반도체를 토픽으로 꼽고 싶고요.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에너지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세 가지 모두 그 현 정부의 도움 때문에 일단은 주가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좀 상승을 가지고 왔었고요. 특히 이 셀트리온이 좀 주축이 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제 그 세제 감면을 해주겠다 하면서 사실 그 주가는 크게 가지 못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반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지금 최근에는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는 뭐 전체적으로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이쪽으로 시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원전적으로 포커스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가 왜 이제 괜찮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슈도 한 가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파이어 레피즈라는 이제 인텔의 그 차세대 CPU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용 이제 DDR5가 호환 가능한 서버용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서버용 DRAM 시장이 앞으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전부터 그 DDR5의 모멘텀은 사실 뭐 서버용이다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었는데, 작년 말이었던 이제 그 출시 예정 일자가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사실 더 밀려서 이제 앞으로는 다가오는 2분기에 지금 2분기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2개월 안에는 출시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서버용 쪽에서 확실히 다른 수급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버용 DDR5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특히 일반 PC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서버용 같은 경우에 이제 전력 소모가 낮아지고 그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디램에 대한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주축으로 SK 하이닉스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5G 딜레마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통신주나 5G 관련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말씀하신 이 뉴스 덕분에 이제 그 금요일 날 많은 주가 하락이 있었었는데 네, 특히 맞습니다. LG U+가 좀 하락폭이 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간 요금제 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통신업종에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이 중간 요금제에 해당하는 그 가입자들이 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높은 가격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유저들이 중간 요금제의 가격으로 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금의 하락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간 요금제로 간다 한들 전체 매출액에 대해서 변동하는 폭은 한 3% 가량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우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도 중간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시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진정되게 된다면 좀 이런 부분은 투자 기회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요금제라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통신사 요금을 보면요. 10GB 위에는 바로 100GB입니다. 그 사이 가격폭 또한 거의 한 15,000원 이상 차이 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많은 폭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중간 요금제가 들어서게 되면 중간 그 데이터인 한 50기가 정도 이제 그 선택폭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그 선택폭이 확대된다. 통신사 부분에서도 오히려 그 가격을 높일 사용자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오히려 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타이밍이 가격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자율차와 스마트시티 등등 5G로 인해서 구현될 수 있을 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5G 속도로 인해서 구현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5G 관련주 반등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속도도 그렇지만 사실 망에 대한 깔림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5G 업체들의 장비주들이 많이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특히 그 소수국가로 몰린 5G 투자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일본과 미국 쪽으로 이제 많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출이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 부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투자 금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좀 많은 국내 기업들이 주가가 부진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올해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서유럽 국가라든지 인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도 다 같이 이제 그 5G에 투자를 하겠다고 좀 결단을 내리면서 이번 한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관련주는 하반기부터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죠. 네, 삼성 라이벌 인텔의 하락 이렇게 마지막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인텔 1분기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 여파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어렵게 돌아온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세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발목 잡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전반적인 국내 기술주 혼조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이번 인텔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 인텔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CEO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PC 부분 매출액이 좀 많이 전년 대비 한 13% 정도 감소를 했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 PC 시장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그 실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확인한 셈이죠. 실적 부분에서 인텔뿐만 아니라 이제 PC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텔 CEO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좀 그 공급 쪽 부분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진으로 그런 부분도 이제 실적 부진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 PC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하락세를 좀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우리가 그 반도체 가격을 봤을 때 메모리 가격을 봤을 때 그 PC용 D램 현물가를 많이 참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선행 지표로 보기 위해서. 근데 이
PC용 D램 가격이 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그 하방에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다운 사이클의 끝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하락세는 좀 많이 멈춰진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반도체 장비 국산화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중소형주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투자하기 좋은 포인트가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특히 반도체 국산화 장비 관련도 이제 소부장 쪽에서도 분명히 매력적인 종목이지만 사실 이 메모리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장비 투자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장비보다는 소재라든지 부품에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용 D램이 이제 DDR5가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DDR5 관련주 중에서는 기판 관련주도 있고 뭐 소켓도 있고 장비 관련주도 있습니다만 기판 같은 경우에는 FC-BGA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DR5로는 이제 좀 엮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소켓 관련주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소켓 관련 중에서는 이 ISC라든지 뭐 JT 같은 기업을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그 메탈 파워 인덕터를 만들고 있는 아비코전자까지도 같이 관심 종목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소재 부품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소켓 관련된 종목들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서인님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